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이제 집합 사이라고 했으니까 집합하고 집합하고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집합하고 원소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 포함한다,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의 원소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 알파벳 입자 변형된 기호 쓰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뭐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집합 A와 집합 B가 있는데 집합 A 안에 집합 B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럼 집합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만약에 A가 이렇게 있는데 B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걸쳐 있고 걸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또 아예 어떻게 될 수 있어? 공통된 부분이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한 집합이 다른 집합 안에 아예 쏙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갔어?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합 A와 집합 B가 이렇게 완벽하게 한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수학적 기호로 우리 이렇게 써요. 뭐 크다 작다 부등호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 기호가 뭐냐면 포함한다라는 영어식 표현법 뭐 있어? 오 맞아 뭐라고? contain C 그 앞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대신 열린 쪽이 더 큰 거예요. 항상 부등호랑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도 이런 거잖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A라는 숫자 또는 문자가 집합 A의 원소이라는 얘기고 누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죠. 큰 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다른 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예요. 만약에 위치가 바꿔서 A가 왼쪽에 B가 오른쪽에 있어 이 관계를 다시 나타내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도 될까 안 될까? 되는 겁니다. 이건 괜찮아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A하고 B하고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더 포함되어 있니? 라고 하면 참여하고 짓이야. 틀린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지난번랑 똑같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바로 부분집합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합 B는 집합 A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을 때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는 포함이 없고 얘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A가 있는데 B가 있어요. D집합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일치해. 똑같아. 그럼 물어볼게. 집합 A하고 집합 D의 포함 관계를 D가 A를 포함하고 있다 말해도 될까 안 될까요? 이것도 되죠. 포함하는 거 맞잖아. 그 안에 있는 거 맞잖아. 그럼 거꾸로 A하고 D하고의 포함 관계를 이렇게 되는 거. 이것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 A가 D에 포함되기도 하고 D가 A에도 포함되기도 해.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 이걸 동시에 만족한다면 결과적으로 집합 A와 집합 D는 어떤 관계인 거야? 서로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괜찮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이니까 얘네들 똑같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이 같았을 때도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A는 A에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의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괜찮아? 자, 예를 들어볼게. 집합 A가 원소가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에요. 집합 B가 만약에 1과 2를 원소로 갖은 녀석이에요. 그럼 집합 A하고 집합 B의 관계를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 참거짓. 참, 맞죠? 집합 B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 이거든요. 이거는요. 참거짓. A가 A에 포함되어 있다. 참거짓? 이것도 맞는 거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는 무조건 포함된다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자, 이건 될까 안 될까? 공집합이 있고 A가 있어요. A의 부분집합으로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공집합은 세상 모든 집합에 다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합 A의 원소를 벗어난 그 어떤 원소도 얘가 갖고 있지 않으면 이 녀석은 얘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포함관계를 봤을 때 A에 존재하지는 않는 원소가 단 하나라도 얘가 갖고 있으면 B는 A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 근데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를 단 하나도 B가 갖고 있지 않다면 얘가 없는 값이라면 B는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은 A가 갖고 있지 않은 원소를 추가로 얘가 갖고 있는 건 없어요. A의 원소들 중에서만 얘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됐니?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뭐 B가 됐든 A가 됐든 뭐가 됐든. 공집합은 공집합의 부분집합이냐고 물어본다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참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자 이제 물어볼게요. 집합 A가 이거인데 집합 A의 부분집합을 모두 다 구해봅시다. 모두 다. 원소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부터 해볼게요. 이거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수가 몇 개인 거? 0개인 거 있어 없어? 있죠? 누구야 그게? A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거 누가 있어? 공집합. 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거 있을까 없을까? 있죠? 누구? 1, 2, 3. 3개가 있겠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 있을까 없을까? 1, 2, 2, 3, 1, 3. 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거 있어 없어? 자기 자신과 똑같은 1, 2, 3. 그럼 결과적으로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누가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내가 오른쪽에 쓴 것처럼 총 8개가 집합 A의 모든 부분집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봐봐. 이런 게 있어. 얘는 공집합을 말하는 거고 얘네들은 A가 아닌 A의 원소를 일부만 갖고 있는 녀석인 건데 얘가 문제죠. 얘가 뭐냐면 A랑 똑같은 녀석인 거잖아. 이것도 분명히 A의 부분집합이라고 말은 하는데 용어가 조금 달라요. 잘 보세요. 자기 자신과 똑같지 않은 나머지 집합들. 이 부분집합들은 A의 진짜 부분집합이야. 그죠? 더 작은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이라고 말해요. 얘는 진부분집합에서 빼야 돼. 그러니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과 똑같은 녀석도 분명히 부분집합에 포함이 되지만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진짜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같이 설명할 건데 일단은 116, 117에 있는 개념학인 4개의 문제 있거든요. 이거 먼저 풀어볼게요.